네, 6번 풀겠습니다.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는데 둘 다 정규분포 따르고 있답니다. 자, 이때 볼트의 지름과 너트의 지름이 어쨌든 독립인 상황에서 볼트랑 너트를 임의로 하나씩 선택할 때 볼트가 너트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은 뭐니? 자, 볼트가 뭐야? 요런 나사가 볼트죠. 요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게 볼트잖아. 너트는 뭐야? 자, 요렇게 생겨 갖고 요 볼트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조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가 무슨 어떤 판때기 같은 거 놓고 볼트를 여기다가 넣어 준 다음에 뒤에다 너트를 감아 갖고 요렇게 해서 고정시킬 때 쓰는 거죠. 자, 근데 볼트가 너트에 안 들어가야 된대. 둘 다 지금 뭐만 알고 있어? 지름을 알고 있는데 볼트가 너트에 안 들어간대. 볼트의 지름을 X, 너트의 지름을 Y라고 하면 언제 안 들어갈까? 그렇죠. 요 볼트를 너트 여기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엔 안 들어가겠어? 볼트의 지름이 더 크면은 요 너트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X가 더 크면은 여기 볼트가 더 이렇게 더 길어. 길면 얘를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여기에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요 구멍에 못 들어올 거라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뭐야? P, X가 Y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돼? 볼트랑 너트가 뭔지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요런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를 수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식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수학적 센스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평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꾸고 났어. 어쨌든 바꾸고 났다 쳐. 그러고 나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옮겨주시면은 요렇게 바뀌어. x-y가 0보다 큰 확률로 바뀐다고. 자, 근데 우리는 뭘 알아? x도 정규분포 따르고 y도 정규분포 따라. 그럼 뺀 놈도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른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평균끼리 그냥 빼주시고 분산끼리는 독립이니까 둘이 그냥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0.3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 해주면 된다고. 그럼 0.09 더하기 0.16이니까 0.25가 되니까 0.5의 제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x-y를 z라고 치면은 z는 어차피 우리가 표준할 거니까 z라고 하지 말고 얘 뭐라 할까? 예를 들어 t라고 치면은 이 t라는 확률 변수가 요런 정규분포 따르고 있을 때 0보다 큰 확률 구하라는 소리가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표준화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표준화하면은 여긴 z로 바뀌고 요쪽에 0은 뭐에? 평균 한번 빼주시고 플러스 1 나누기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PZ가 2보다 큰 확률이 되죠. 자, 근데 문제 뭐고 하래? 파이 x를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할 때 요 파이로 표현한 식을 찾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할 확률은 뭐야? 표준 정규분포가 요렇게 있을 때 어딘가에 2라는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뭘 확률? 클 확률 요걸 구해 주라고. 자, 근데 요 파이 x라는 건 뭐야? 요 파이 x라는 건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죠.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게 뭐야? 저 마이너스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뭐 하는 거야? 확률을 더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x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의 확률 값을 다 더해 준 게 파이 x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걸로 표현할 수 있냐? 파이 x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한다 했잖아. 따라서 요거를 뭐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이 확률이 2보다 큰 확률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랑 같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일 때까지의 확률 값을 다 더해주면 두 확률이 뭐가 돼? 같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파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당연히 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뭐에 볼트랑 너트 당연히 알아주셔야 되고 볼트랑 너트가 뭔지 내가 살면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뭔 줄 모르니까. 자, 볼트랑 너트가 내가 뭔지 알았다고 쳐도 x랑 y로 바꿨다고 쳐서 요 식을 찾았다고 쳐도 얘를 어떻게 풀까?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일단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일단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얘를 또 어떻게 풀까도 고민되는 거라고. 정규분포인 한 변수끼리 비교하는 건 배우지 않았다고. 그렇죠. 정규분포를 더하고 뺐을 때 걔가 정규분포 따른다는 걸 배웠지 정규분포 따르는 두 확률 변수를 그냥 비교해 보세요 라는 건 통계학에서 배우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y를 넘겨줘서 정규분포의 차로 만들어서 새로운 확률 변수로 만들고 얘도 정규분포 따른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파이 x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가 또 뭐였는지도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알아야 될 게 많고 생각해 줘야 될 게 많은 문제다 해서 저는 물론 당연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는 풀 수 없더라도 요런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면서 '아 이런 원리로 통계학 문제를 푸는구나.' 하고 익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였다. 근데 난이도는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7번 풀겠습니다. 모평균 검정할 때의 유의 확률 구해 보라죠. 그럼 이제 보기를 봐줘. 자, 보기를 보면은 1, 2번은 뭐야? 표준 정규 분포 썼죠. 3, 4번은 뭐야? T 분포 썼다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주면서 표준 정규 분포 써야 될지 T 분포 써야 될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자, 일단 모집단은 정규 분포야. 근데 내가 지금 모분산을 몰라서 뭘 써야 돼? 표본 분산을 써야죠. 표본 분산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는데 표본 분산을 쓰는 순간 뭘 써야 돼? T 분포를 써야 된다고. 근데 대신에 n이 엄청나게 커. 충분히 통계학에서는 30 이상이야. 그럼 표준 정규분포 쓸 수가 있다고. 근데 하필 n도 지금 몇이야? 16으로 무슨 표본? 소표본인 거죠. 자, 그럼 그때는 당연히 뭘 써야 돼? t분포 써주셔야 됩니다. 표본 분산 나왔다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당연히 t분포 써야 된다. 그다음에 모분산 나왔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셔도 된다고. 엄청나게 세세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t분포 쓰는 건 확정이고. 자, 그럼 3번과 4번을 비교하면 어디가 달라? 여기가 다르죠. 유의 확률 구할 때 요렇게 해서 뭘 찾아? 일단 검정 통계량 찾고 그것보다 큰 확률, 그게 유의 확률인데 지금 양측 검정이면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죠. 어쨌든 둘 다 지금 뭐가 돼 있어? 곱하기 2는 돼 있잖아. 그럼 얘네가 뭐야? 지금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요 문제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 검정 통계량 찾아줘야죠. 검정 통계량은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시그마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 써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바이스가 지금 13, 귀무가설에 나오는 뮤 값이 15 분의, 그러고 나서 n이 지금 몇이야? 16이죠. 루트 16 하면 4. 표본 표준 편차가 몇이야? 표본 분산이 9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나누기 4분의 3이 되죠. 마이너스 2는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3이고 바깥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양측 검정이니까 그냥 여기다 뭐 해서 절대값 취해서 큰 쪽에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때려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정 통계량은 3분의 8이다. 그쵸. 루트 15가 나오는 건 아니다 하니까 정답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8 찍은 다음에 이것보다 작은 확률 해서 곱하기 2해도 되는데 어차피 대칭이니까 T분포도 어차피 대칭이니까 3분의 8보다 큰 확률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해도 된다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유형률 구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T분포인지 표준 정규분포인지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검정 통계량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8번 풀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H0, 뮤는 뮤제로에 대한 유의 수준 알파인 단측 검정에 관한 그림이랍니다. 자, F0가 귀무가설, F1이 대립가설이래. 그럼 귀무가설이 더 왼쪽에 있고 대립가설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무슨 검정이야 이거는? 우측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C는 이 검정의 임계값을 나타낸답니다. 그렇죠. 기준이 되는 값이죠. 기강력을 만드는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확률, 지금 여기 색칠된 확률이 몇이야? 이게 바로 유의 수준인 알파죠. 우리가 임계값, 만약 표준 정규 분포면 제타 알파 값 쓰잖아. 단측 검정일 때. 그렇죠. 왜 제타 알파 값 써? 유의 수준만큼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나올 때까지의 값, 그 값을 임계값으로 쓰는 거잖아. 기강력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요 정도 정보까지 우리가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면 어떻게 되니? 기억, 대립가설은 요렇게 쓸 수 있니? 자, 이게 뭐야?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니까 무슨 검정? 좌측 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립가설이 좌측 검정이니? 아니죠. 지금 대립가설이 F1인데 F0 기무가설보다 뭐해? 더 오른쪽에 그려지잖아. 그럼 무슨 검정이라고? 우측 검정이라고. 니은 음영 부분의 넓이는 알파이다. 아까 찾았죠. 그렇죠. 맞다고. 요게 유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유의 수준까지 나오게 해주는 그 값이 뭐야? 그게 바로 임계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C였다고. 자, F1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검정력은 커진대. 자, 검정력이 뭐야? 검정력은 파워인데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이거 진짜 기각해 버릴 확률이죠. 자, 그래서 지금 F0가 참이라고 쳐봐. 그럼 기각력이 요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기각력이 나올 확률
요만큼이 뭐야 지금 검정력이죠. 자, 근데 뭐 한다고? F1이 우측으로 더 이동했어. 요렇게 더 이동했다고 쳐봐. 되죠? F1이 새롭게 요렇게 이동했어. 그럼 여전히 기강력은 여기인데 이것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저 아래서부터 엄청나게 확률값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빨간 부분은 이만큼이나 빼는데 새로 만든 검은 부분은 거의 빼는 부분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정력은 우측으로 갈수록 뭐 하겠어? 커지는 거 맞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그림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C가 검정 통계량이었대. 그러면은 음영 부분 넓이를 그냥 P값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었어. 그럼 검정 통계량보다 귀무 가설에서 뭐 하는 거야?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우측 검정이니까 오른쪽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P값, 유의 확률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P값이 되는 거 맞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뭐야? 검정력, P값, 또 뭐에 유의 수준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그래프적으로도 이 각각의 개념들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머릿속에 뭐 해줘야 돼? 떠올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떠오르셨다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뭐 이전에도 각각 따로 해서 이전 기출문제에도 충분히 출제됐기 때문에 합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9번 표준 정규 분포랑 T 분포를 비교해 보랍니다.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둘 다 평균이 0이고 대칭이다. 맞죠? 대신에 뭐가 달라? 분산이 다르다고. T 분포의 분산이 뭐에? 좀 더 크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고 표준 정규 분포가 좀 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T분포의 분산은 n-2분의 n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뭐예요? 1보다 크잖아. 분모가 더 작으니까 1보다 크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끝에가 좀 더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T분포는. 자, T분포의 분산은 1보다 크다? 맞죠? 1인 경우가 뭐라고? 1인 경우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근데 T분포는 n-2분의 n이니까 1보다 크다. 분산이 1보다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줘야 됩니다. 자, T분포의 제95 백분위 수는 표준정규 분포의 제95 백분위 수보다 작네. 자, 95 백분위 수가 뭐야? 상위 5% 되는 값이죠. 그렇죠? 밑에 꼴등 100분위 수부터 출발해 갖고 95 백분위 수가 된 거니까 상위 5등이란 소리 아니야. 그래서 5%만 채워. 근데 극단적인 값이 얘는 많이 나오니까 요만큼만 채워도 5%다 채워지겠죠. 이 값이. 그래서 여기가 T 0.05가 될 거라고.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여기서부터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5% 채우려면 한 여기까지는 채워줘야지 5% 채울 수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Z0.05는 더 T분포의 0.05, 95 백분위수보다 뭐해? 더 작죠. 근데 지금은 T분포가 작냐라고 물어봤으니까 3번이 틀린 설명이 돼서 정답 3번이 됩니다. 4번 자유도가 커지면 T분포는 정규분포로 수렴하니 얘네 둘이 지금 뭐가 달라? 평균은 0으로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 지금 분산이 다르다고. 표준 정규분포는 분산이 1인 거죠. 근데 n이 요 자유도가 뭐에? 무한히 커져. 그럼 n-2랑 n이랑 거의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점점 T분포가 점점 뾰족해지면서 결국 나중에 n이 무한대까지 가면 어떻게 돼? 표준 정규분포랑 비슷해지겠죠. 거의 수렴하게 거의 구분이 안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T분포로 검정하는 경우에 자유도가 충분히 크면 우리가 뭐해? 표준 정규분포로 검정해도 거의 비슷한 확률값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 그래서 당연히 4번 성립하는 거다. 자, 요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랑 T분포 비교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모평균 검정하는데 5가 아니냐 검정하니까 무슨 검정? 양측 검정이 되죠. 자, 이때 유의 수준 알파에서 검정하려고 하는데 뮤는 4, 대립가설이 맞는 경우 중에 뮤가 4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검정력 구해보랍니다. 자, 검정력 어떻게 구해? P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강력이 나올 확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강력은 뭐야? 귀무가설이 참인 상태에서 구하는 거죠. 기강력은. 유의 수준 알파라 그러면은 지금 양측 검정이니까 자, 요렇게 생겼을 때 양쪽에다가 2분의 알파씩 잘라서 이것보다 큰 곳, 이것보다 작은 곳 해서 뭐 할 거야? 기강력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요 기강력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확률은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요 기강력은 뮤는 5일 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요 검정력의 확률은 뭐해? 뮤는 4일 때 구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강력부터 일단 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다시 뮤는 4로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서 Z값으로 바꾼 다음에 요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라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런 문제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무슨 검정이었어? 단측 검정이어서 간단했는데 이제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둘 다 확률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부터 일단은 큰 쪽부터 만드시면은 여기 값이 뭐야? Z 2분의 알파겠죠. 그래서 기강력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Z값이 Z 2분의 알파보다 크다라고 만들어집니다. 일단 큰 쪽에서는. 자, 근데 요 Z값, 요 검정 통계량 값은 뭐라고? 뮤는 5일 때 만든 값이라고. 그래서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바x 빼기 5 나누기 지금 표준 편차가 그래도 1이니까 1 나누기 n이 지금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10 요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 써줄 수 있고 이 값이 Z 2분의 알파보다 큰 곳 요렇게 기강력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엑스만 남기고 싸그리 싹싹 다 옮기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이쪽에 갖다 곱하니까 그다음에 5가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5 플러스 루트 10분의 1의 Z 2분의 알파.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큰 쪽에서의 기강력은 요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확률 구하라고? 이 기강력이 나올 확률인데 대신에 뮤가 몇일 때? 4일 때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4로 다시 뭐 해봐? 다시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럼 바x 빼기 4 나누기 1 나누기 루트 10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4일 때 표준화를 할 수 있고 요쪽에다가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고 치면은 2분의 알파 빼기 4 나누기 1 나누기 루트 10.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면 요 부분은 Z로 바뀌고 5에서 4 빼니까 1이 되고 루트 10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을 루트 10분의 1로 나누면은 루트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1이 약분되니까 루트 10 플러스 Z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에 루트 10 플러스 Z 2분의 알파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뭐해? 큰 값이 나올 확률. 여기가 이게 바로 뭐라고? 첫 번째 큰 쪽에서의 검정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 요 파이 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여기까지 이 값이 나올 때까지 누적 분포된 함수 값 요 부분이 뭐야? 요 부분이 파이에다가 이거 넣은 값 아니야. 우리가 구할 검정력은 뭐야? 요 부분이기 때문에 1에서 이 부분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그래서 큰 부분은 1 빼기 파이 10 루트 10 플러스 Z 2분의 알파가 됩니다. 자, 요런 같은 원리로 뭐 해야 돼? 작은 쪽, 요쪽도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보다 작다. 자, 요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작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보다 작다. 뭐라고?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보다라고. 그다음에 뭐라고? 작다라고.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입장에서 어딘가에 루트 10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값이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 파이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합한 게 뮤는 4일 때의 양측 검정의 검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됩니다. 1 마이너스 파이 루트 10 플러스 Z 2분의 알파 여기 큰 부분의 파워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이 루트 10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작은 부분의 검정력 이렇게 나와준다고. 그래서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쉬워 어려워? 매우 어렵죠. 자, 첫 번째로 검정력이라는 거는 기강력이 나올 확률인데 누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라고. 근데 기강력이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으면 바로 그거를 갖다 써주시면 되는데 안 나와 있고 뭐만 나와 있어? 유의 수준만 나와 있죠. 그럼 요 유의 수준을 이용해서 내가 뭘 만들어야 돼? 기강력을 찾아줘야죠. 근데 요 기강력에 들어가는 요 Z값은 언제 나온 검정 통계량이야? 기무가설이 참일 때 나온 검정 통계량이로.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만 남기고 다시 범위를 만든 다음에 다시 기강력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뭘 대입해? 뮤는 4,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를 대입해서 다시 확률을 구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양측 검정이니까 이거 이 짓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죠.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단층만 되는 거는 이미 이전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면은 그냥 요 방법대로 풀면 되니까 뭐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고, 양쪽이면은 한 번만 더 한다. 대신에 그쪽은 부호랑 부등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만 잘 응용하시면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빠른 계산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된다. 특히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